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오늘 22번째 강의입니다. 공룡이 인간과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멸종되었나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진화론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따라 질문을 하면서 오늘 문제를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공룡과 인간은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공룡이란 말은 AD 19세기경에 이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메소포타미아 원통형 도장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이게 공룡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공룡이 있음은 이미 사람 사는 사이에서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룡과 함께 살았다는 증명이 있죠. 그리고 BC 530년 터키 코리아에서 역시 도자기에 있는 그 그림이 이거 공룡입니다. 네, 그러므로 인간이 공룡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계에서 갖다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공룡이란 말은 1841년 처음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화석을 통해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1841년 이전의 사람들은 공룡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된 진실은 공룡만이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되었니? 라고 물어보아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멸종의 원인은 대홍수 멸종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세계관에서 볼 때 맘모스가 추운 지방에서 적응하고 살던 동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맘모스는 더운 지방에 살던 동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맘모스의 위장에서는 열대쇠파리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맘모스 시체 주위에는 사자, 코뿔소 등의 온대성 동물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떡하지요? 약 250만 년 전 신생대 홍적세 시베리아와 유럽 전역에 살았던 맘모스, 한랭한 기후에 잘 적응 못하여서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맘모스 역시 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27m 되는 과일나무
온대 지역의 풀도 있습니다. 맘모스의 그 추운 지방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는지, 추운 지방에 적응하기 위하여 피하지방층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먹이를 찾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고인 기름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더운 지방에서 잘 먹어서 지방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털이 이렇게 가득하지만은 털에는 기름기가 없다는 것은 먹이를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북극 지방에서 발견된 맘모스, 어떻게 갑자기 죽었을까? 연구해 본 결과 이들은 갑자기 매몰되었음이 발견됩니다.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죽었을까? 예,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봅시다. 소화기관 내의 음식물이 연부 조직, 내장, 잔열, 미생물, 효소 등이 있었다. 급하게 냉동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대로 같이 냉동된 것입니다. 새 곤충 약탈자의 모습 매몰되어 이렇게 된 것을 이 동물들 급하게 냉동되어 버렸습니다. 북극 지방에서 발견된 많은 맘모스들을 연구해 본 결과였습니다. 갑자기 매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동된 그들의 그 죽음, 숨막혀서 죽은 거 우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빙하기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기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온대가 됐다가 한대가 됐다가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지는 그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병아기가 있었다면 서서히 더워지고 서서히 추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찰 결과는 역시 모순이다. 그렇게 서서히 추워졌다. 그래서 죽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서서히 변화되는 기후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결코 적응하지 못하고 냉동되어 버리는 일이라 말입니다. 역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역시 멸종되게 했다라는 말이 다시 설득력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때에 모든 동물들이 멸종되었을까?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인류 역사상에 공룡에 대한 이름과 기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잉카 문명 얘기 나올 때에 이미 사람이 공룡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노아는 공룡을 배에 실었을까? 이 큰 공룡을 배에 실었을까? 창세기는 육지의 모든 동물을 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룡은 너무나 크니 빼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렇게 큰 공룡을 어떻게 실었을까? 노아와 그 함께 성선한 식구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동물들이 한 쌍씩 나왔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직접 너 이리 와 하고 잡아라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비아냥거리기를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 아니야, 그 알을 실었을 것이다 하고 비아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알을 굴러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룡을 실은 것이 타당합니다.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공룡들이 지금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다 멸종되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한번 다시 계속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을 한다면 사람에 의하여서 실종되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다시피 강자는 약자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자가 약자로서 그대로 살아있지를 않고 또 그 나름대로 몸부림침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 3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만이 꾸민 음모는 자기를 향하여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꾸미는 계획은 모르드게의 민족을 모두 멸하게 하는 분노로 찬 것을 봅니다. 결국 하만의 음모는 자기에게로 돌아갔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하만의 심정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무엇인가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곱선거리지 아니하면은 그 권력의 힘으로 그 어떤 힘으로 약자를 이렇게 짓누르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나보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자인 것 같이 눌려 살려고 하지 않고 그를 멸하려고 내가 살아가려는 심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그를 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약자라고 계속 약하게만 굴지 않고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공룡이라는 동물이 인간에게는 위협적인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다시피 입 있는 쪽 이것만 하더라도 1m이고 꼬리 부분만 하더라도 이 기다란 자동차, 세단차보다 더 깁니다. 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엄청납니다. 이 화석에서 발견된 그 뼈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지만 엄청납니다. 이 공룡이란 동물이 인간에게는 위협적인 동물일 수 있고 사람이 공룡을 이용하여서 말처럼 타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육식 공룡도 있어서 사람에게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 공룡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바다에 사는 공룡보다 더 큰 고래도 인간에 의하여 멸종 위기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피스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고래는 멸종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린스피스는 독립적인 비영리 글로벌 캠페인 단체로 환영, 보호와 평화, 정진을 위해서 말하며 비폭력적이므로 독창적인 직접 행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위협적인 동물은 더 빨리 멸종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싹쓸이 하면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멸종시키려 해도 그렇게 안 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기, 파리, 쥐, 바퀴벌레 등등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집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자들입니다. 각종 동물들은 점점 멸종해 가고 있는 중에 동물 보호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멸종의 시기가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지를 한번 여기서 느껴보기도 합니다.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된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았던 동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베모드와 리워야단 같은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주에 탔던 그 공룡이 하선해서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은 수백만 년 또는 수천만 년의 세월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수일 또는 수개월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화석 이야기할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공룡이 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공룡은 실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여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 이후에 공룡도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하여서 멸종되었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야생동물 멸종시키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호랑이, 곰, 사자 등등 동물보호운동가들이 없었다면 벌써 이들은 멸종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많이 망가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모두를 정복하고 내 손아귀에 넣고 나의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가진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지금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현실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영혼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